빅튜입니다. 오늘은 원룸을 가지고 사람들을 등쳐먹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면 집주인이 관리를 열심히 안 하는 원룸을 찾아 일단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제 월세방이 하나 생기겠죠. 제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매달 내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저는 방을 사용할 권리를 얻습니다. 보통 2년이죠. 그리고 제가 그 방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방이 있다. 그럼 제가 일단 그 방을 빌립니다. 보증금 1000만원 잘 내고 한 달에 50만원씩 월세만 꼬박꼬박 잘 내면 집주인은 저한테 신경을 안 쓰겠죠. 그때 제가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한테 그 방을 전세 놓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 7천에 그 방을 내놓으면 요즘 전세 매물도 잘 없고 하니까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전세 보증금 7천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 7천만원을 가지고 제가 집주인한테 냈던 1000만원을 상쇄하면 6천만원이 남습니다. 저는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갈 각을 제외합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기를 치는 거니까요. 현행법상 이렇게 하는 게 불법입니다. 1000만원이면 20개월치 월세입니다. 이 1000만원어치 월세를 내도 저한테는 5천만원을 사기 쳐먹을 여력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사기를 칠 거면 그냥 도망가면 되지 20개월치 월세는 왜 내줍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한탕만 뛰고 말 것 아니잖아요. 제가 도망가는데 성공할 때까지는 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몇 탕을 뛰고 나서 잠적을 하는 방법으로 전세금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딱 그대로만 계약을 하면 이런 사기는 안 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서 계약하는 사람과 건물주가 같은 사람인지 보고 입금도 반드시 건물주 계좌로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입금을 건물주 계좌로 하라, 건물주에게 전화해서 계약 조건 다시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입금을 등기부 등본상의 건물주에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원룸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계약하지 마세요. 이 방법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나 중개보조원 같은 분들이 마음 먹고 크게 한탕 해먹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주 분들 입장에서도 조심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래 여기 전세 살던 사람인데 어차피 네가 낸 전세금 건물주한테 줘봤자 결국 내가 받게 되는 거니까 나한테 직접 줘라.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전세 보증금은 무조건 건물주한테 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음 방법입니다. 가끔 지하철 같은데 광고가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자본금 1억 원만 있으면 역세권 원룸 3채를 살 수 있고 여기서 한 달에 임대 수익이 얼마가 난다. 와, 이게 말대로만 되면 진짜 좋겠죠. 그런데 이게 말대로 될 것 같으면 자기가 하지 왜 남한테 팝니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임대 수익이 엄청나게 나온다는데 그게 사실이 맞으면 바보도 아니고 그걸 왜 팝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매물 중에서도 사기 매물은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조심을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신용 좋은 사람이 은행에서 신용대출 20억이 나온다. 그래서 이 돈을 땡겨서 21억짜리 건물을 사면 이 건물을 1억에 산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본인 자본 1억이 필요하다고 했지 원룸 가격이 1억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뭐든 간에 그 임대 수익만 발생하면 어차피 이득 보는 것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임대 수익이 발생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잘 돌아가면 누구나 다 해피하겠죠. 하지만 안 될 때 타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할 때 레버리지 땡겨서 투자하는 거랑 원리가 완전 똑같습니다. 망할 때 쫄딱 망하는 겁니다. 원래는 10억짜리 투자인데 1억 가지고 레버리지 땡기는 거죠. 부동산은 전세금 같은 걸로 돈을 일단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계약할 때 내가 지금 당장 내는 돈 말고 진짜 오고 가는 돈이 얼마인지, 집값은 얼마고 전세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잘 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옵션 망가졌을 때 수리비라든지 공실 났을 때 손해라든지 부동산 중개비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 공용 배관, 보일러, 건물 외장, 기타 등등 이런 비용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도 지하철 광고에 붙은 그 수익이 나는 경우 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까지가 애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진짜로 넘어가는 거죠. 만약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원룸 매물이라면 당연히 매매를 할 때도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원룸 건물을 파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임대료를 뻥튀기 시켜서 비싼 값에 팔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룸을 살 때는 이미 뻥튀기 된 가격에 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원룸을 파는 분들이나 부동산 업자들이 아는 사람을 한동안 거기에 비싼 값으로 월세 살게 하는 겁니다. 공실도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이고 임대 수익도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집 팔 때까지만 살게 하든지 계약 날 때까지만 살고 계약 연장을 안 하든지 하는 거죠. 원룸 건물 사러 가서 봤더니 실제로 비싼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있고 자기 통장에 그 월세가 찍히게 되면 그 원룸을 구입하는 사람도 진짜 그 정도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 원룸 건물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같은 건물을 바가지 써서 사는 거죠. 그리고 원룸 세입자를 구할 때도 월세를 높게 받는 대신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월세 계약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월세 50만원에 2년 계약이면 2년 동안 월세가 총
총 1200만원이죠. 그런데 똑같이 2년 동안 1200만원이라도 처음 6개월 월세를 면제해준 다음 7개월째부터 67만원씩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18개월 월세를 받으면 결국 1206만원이 돼서 최종적으로 내는 돈은 사실상 같죠. 6만원 차이는 별것 아니니까 2년 동안 50만원씩 내는 거랑 1년 6개월 동안 67만원씩 내는 거랑 최종적으로 돈은 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거기 월세 얼마짜리 방이냐 했을 때 전자의 경우는 50만원이고 후자의 경우는 67만원이니까 방 하나에 17만원씩 뻥튀기가 됩니다. 이런 방이 10개 있으면 임대 수익이 한 달에 170만원 차이 나게 되고 20개 있으면 340만원 차이 나게 되는 겁니다. 1년이면 4천만원이 넘습니다. 적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약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 시에는 월세를 더 내게 되는 셈이 되니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안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건물에서 계약 끝난 사람 저쪽 건물에 소개시켜주고 저쪽 건물에서 계약 끝난 사람 이쪽 건물에 소개시켜주고 하는 식으로 세입자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임대 수익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수법은 이 정도까지 보기로 하고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대규모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건물주가 직접 사기를 쳤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입니다. 깡통전세라는 것은 건물에 붙은 빚이 건물 시세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처분이 되더라도 보증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망한 원룸을 하나 사는 거죠. 그리고 월세 사는 사람을 내보내고 전세로 다 바꿉니다. 그럼 큰 돈이 들어올 겁니다. 건물 자체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돈을 많이 빌리고 거기에다 전세금까지 받았으니까 이런 돈을 다 합치면 그게 건물 가격을 넘어가는 겁니다. 건물을 샀는데 어쨌든 현금이 건물 산 가격보다 더 많이 생긴 겁니다. 빚이기는 하지만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건물을 사고 그 건물에 근저당 잡고 월세 사는 사람 내보내고 전세 전환하고 그러면 그 건물 자체 가격보다 더 큰 돈을 땡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또 큰 돈을 땡기고 이걸 반복하면서 수십억 원을 땡긴 겁니다. 이건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직접 넣어준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나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세를 들어갈 때는 이런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사기라든지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들은 등기부 등본상의 건물주를 확인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거나 보증보험을 드는 등의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를 하거나 임차를 하실 때는 잘 알아보시고 번거롭더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최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